자, 이번 단원에서는 염색체와 유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세포를 관찰을 하면 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핵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비교를 해보면, 자, 분열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핵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핵 안에는 이런 실뭉치처럼 이런 애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할 거냐면 이것을 염색사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색사 상태에서는 특별한 그런 형태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핵으로 보이는데요. 자, 얘네가 이제 분열을 시작하면 이 염색사들이 뭉쳐서 모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을 만드냐면, 자, 이런 모양을 만들고요. 이 사이에 이런 염색사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두 가닥으로 만드는 막대 모양의 염색체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 염색체는요, 두 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 하나당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뭐라 붙이냐면 염색 분체라고 붙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염색체는 두 개의 염색 분체로 지금 우리가 구성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 염색 분체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자, 이 염색체는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염색체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유전 물질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뭐가 표시가 됐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유전자. 자, 우리가 유전자란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유전 정보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것을 저희가 유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유전 정보를 우리가 그냥 유전자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염색체 안에 이 유전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결국에 유전자가 이 염색체 안에 들어있다고 보면 되시겠죠. 자, 여기서 하나 개념이 더 나오는데요. 세포가 분열을 하기도 했고 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자, 분열하기 전에 세포를 뭐라고 할 거냐면 모세포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모세포, 엄마 세포죠. 근데 분열을 해서 만들어진 그 세포를 뭐라고 하냐면, 자, 딸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딸세포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자, 모세포가 있습니다. 이 모세포 안에는 자, 유전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이 유전 물질을 뭘 하냐면, 자, 분열 시작하자마자 복제를 합니다. 자, 이 원래 하나였던 애를요, 지금 두 개로 이렇게 복제를 하게 됩니다. 자, 얘네들이 이제 뭐가 되냐면 염색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염색체를 뭉쳐가지고 염색체가 되는데요. 이 염색체는 뭐가 되냐면 이게 세포가 또 분열을 해요. 분열을 해서 각각 나눠집니다. 자, 이렇게 각각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이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 딸세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모세포하고 딸세포 얘기했었죠? 자, 얘네들이 딸세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전 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자, 모세포에서 아까 유전 물질을 뭘 했죠? 복제를 했죠. 그럼 얘가 A랑 B라고 했을 때 A와 B는 유전 정보가 어떨까요? 같죠? 자, 같은 상태로 뭉쳤습니다. 그러면 이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염색체니까 두 가닥의 염색 분체는 각각 나눠서 이렇게 가긴 하지만 A와 B는 결국에 유전 정보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A가 일로 가고 B가 일로 가도 결국에 같다는 거죠. 자, 얘네들은 누가 같을까요? 그렇죠. 모세포가 가졌던 유전 정보와 결국에 같게 됩니다. 이런 과정, 이런 세포 분열을 통해서 보통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 생물의 몸을 구성을 하게 되면 모두 같은 수, 그다음에 같은 모양의 염색체를 가지게 되는 거죠. 생물에 따라서 염색체 수도 다르고요. 모양도 다릅니다. 그래서 고유한 특징이 되는데, 자, 우리 사람들은 46개의 염색체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하나의 세포 안에는 쌍으로 존재를 해요. 보통 쌍으로 존재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쌍으로 존재를 하는데요. 똑같은 애, 자, 모양도 같고 크기도 같고 이런 애가 두 개씩 존재한다는 거죠. 자,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상동 염색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도 그쵸? 상동 염색체죠. 모두 다 쌍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의 세포에 46개의 염색체가 있다고 치면은 결국에 몇 쌍이 있는 걸까요? 그렇죠. 23쌍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23쌍 중에서요, 남이랑 여랑 같은 게 몇 쌍이냐면 22쌍입니다. 그러면 한 쌍은 어떨까요? 다릅니다. 자, 그럼 이 한 쌍이 뭘 결정할까요? 그렇죠. 성을 결정을 하겠죠. 예를 들면 이 한 쌍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남녀가 다릅니다. 여자는 22쌍, 나머지 22쌍처럼 쌍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애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남성의 경우에 두 염색체가 달라요.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릅니다. 자, 이게 뭘 결정하냐면 성을 결정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성염색체가 우리가 X 염색체, Y 염색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는 X 염색체 이렇게 갖는 거고요. 남성은 X 염색체, Y 염색체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XY로 표시를 하고요. 이 한 쌍을 뭐라고 하냐면 성 염색체라고 합니다. 그에 반면에 아까 22쌍은 남녀 상관없이 다 똑같았죠. 우리가 크기와 모양이 다 똑같다고 했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상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배웠던 것처럼 이 23쌍은 쌍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상동 염색체였죠. 그래서 사람은 23쌍의 상동 염색체가 있고 그 중에 22쌍은 상염색체다. 그다음 나머지 한 쌍이 성을 결정하는 성염색체다. 그래서 남녀가 이렇게 다르다. 성염색체는 XY로 표시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일단 염색체가 무엇인지 아시고요. 이 염색체 관련해서 세포분열 배웠었죠. 세포분열이 아주 간단하게 여기선 다루게 되는데요. 이 분열에서 모세포가 지금 딸세포 만드는 그런 과정, 그 과정에서 유전 정보는 그대로 똑같이 복제가 되더라. 이 과정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사람 몸에서 상동 염색체가 뭔지, 몇 쌍인지, 그 다음에 염색체가 또 몇 쌍이고 뭔지, 성염색체가 뭔지 이것에 대한 개념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